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스타TV의 진스타입니다. 자, 오늘은 보험 관련돼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가해자는 피해자한테 의무적으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대 0 내가 100% 피해자라고 했을 경우는 대물보상 피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대물 피해의 경우는 자동차 뿐만 아니라 그 사고로 인해서 파손된 여러 가지의 물품들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했던 액세서리라고 하죠. 유리창이 깨져서 내가 해놨던 썬팅에 금이 가거나 파손이 돼서 다시 해야 된다 라든지, 트렁크 쪽을 받치게 되면서 안에 들어있던 어떤 물품들이 피해를 입었다 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은 자차 처리를 했을 때 액세서리 보험을 적용할 수 있냐, 이 부분을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차 처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실이 끼어 있거나 혹은 내 잘못으로 내 보험사를 이용해서 내 차를 고칠 때를 자차 처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차 처리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액세서리에 포함이 됩니다. 내가 단독 사고를 내고 나서 내가 했던 썬팅이라든지 아니면 안에 있던 어떤 다른 피해 물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상 처리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물 피해냐 자차 처리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무조건 받을 수 없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차를 가입을 하실 때 차량에 있는 액세서리 관련돼서 얼마 정도의 액세서리가 비치되어 있냐, 이런 부분들을 기입하는 또 항목이 있습니다. 그때 꼭 기입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가입을 했는데 내가 또 새로운 액세서리를 구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추가로 보험사에 연락해서 액세서리 항목을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런 항목을 항상 확인하시고 보험 처리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은 은지님께서 약 7개월 전에 요청해 주신 기아자동차의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7개월 전에 요청을 해주셨는데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이 잘 안 들어와서, 혹은 사고 부위가 좀 적어서 이제서야 리뷰를 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기억하는 이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은 당시에 CF가 인상에 남아요. 어떤 남자가 뭐 이런 선글라스, 사이보그틱한 느낌의 남성분이 이걸 딱 차고 I'm Nero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 저게 뭔 CF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도대체 저 차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이 니로가 전기차 또 하이브리드 차량으로도 나오게 되면서 당시에 CF에서 저희한테 주려는 메시지가 미래지향적인 대체 에너지, 뭐 이런 느낌의 차종이 나온다라는 걸 암시하는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첫 번째 리뷰를 해드리는 건데,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는 잡종이라는 뜻이죠. 다 먹는다는 얘기예요. 전기와 연료를 같이 사용한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연비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저도 요번에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한번 탑승을 해봤는데, 시동을 걸었을 때 나오는 연비가 25km였어요. 25km면 복합 연비로 따졌을 때 어마어마한 연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이브리드를 타신 분은 다시 디젤이나 휘발유 차량으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니로 차주분은 다음에 전기차를 또 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차량은 구독자분께서 직접 저희 회사로 방문을 해주셔서 수리 의뢰를 맡긴 차량이고요. 사고 경위는 단독 사고입니다. 좌측 부분에 이제 스크래치가 발생하게 되면서 벗겨주신 부분인데, 차주분께서 자차 보험 처리를 안 하신다고 하셨고 일반으로 그냥 진행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보험사를 통한 수리가 아니라 내가 내 돈으로 내고 진행을 하겠다. 왜 그런가 여쭤봤더니 뭐 범퍼나 휀다나 기존에 중고차로 구입을 했을 당시에 뭐 단차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안 맞는 부분이 있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싹 다 갈아버리겠다, 돈은 내가 낼 테니 그냥 다 교환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차사고는 대부분 전방 후방 추돌 사고도 굉장히 파손이 크게 발생하지만 좌측 우측 측면 사고가 빈도수는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끼어들 때도 그렇고요, 주차를 하실 때도 그렇고요. 전방 후방보다 양쪽 사이드 쪽에 시야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후방도 중요하지만 양 옆에 사이드 미러, 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체크하시고 운전을 하시면 측면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이브리드 니로 차량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고 부위는 측면 쪽에 앞에서부터 이 뒷 문자까지 이렇게 긁혔고요. 이렇게 펜다를 통해서 문자까지 스크래치가 발생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휠이 아니라 휠 캡이죠. 휠을 맡고 있는 이런 캡인데 휠 캡 부분도 이쪽이랑 이런 위에 부분 라인 이런 부분들에 스크래치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교환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파손 부위는 판금도색으로 충분히 수리가 가능한데 아깝긴 합니다. 이 정도의 파손 때문에 교환을 하는 것이. 하지만 저희는 차주분의 의사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교환 그다음에 이런 몰딩도 다 교환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고요. 여기는 A필러 부분이죠. 굉장히 미세하게 살짝 스크래치가 났는데 요거는 판금 처리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사이드 미러 부분도 여기 정말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가 났지만 이것도 교환을 직접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업 부위는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서비스로 진행을 하는 부위입니다. 살짝 스크래치가 발생을 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여기 정말 자세히 보여야 보여요. 이런데 카메라에 보일지는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거는 강택으로 저희가 서비스 처리를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이 어떻게 수리가 되는지 제가 직접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만약 산다고 하면 유리하시겠어요, 그죠? 아니 저도 이제 엔진 쪽이나 이런 거 하체 쪽은 잘 모르니까. 외관 번지를 하고 안에만 다 썩었을 수도 있죠. 아, 그렇구나. 그래도 뭐 교환한 거 뭐 볼트나 이런 거 보면은 저희는 이제 펜다 하나 칠하면 떼서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잘 안 해요. 한 번 떼면 볼트 풀린 자국이 있어서 무조건 사고 친 줄 알아요. 사고 친 줄 알아서 어지간하면 안 떼고 와요. 어. 건드리질 않아요. 그냥 붙인 상태에서 다 하는 거예요? 요만큼이어도 그냥 붙이고 그냥 마스킹해서 치라고. 일부러 아는 분들은 아 이거 그냥 무조건 떼지 말고 달아서 칠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사이드도 밖에 달려 있는데 왜 다 떼요? 이 스위치가 손잡이 스위치. 스위치가 안에 배선이 여기 붙어 있어요. 얘 떼려고 네. 다 떼는 거예요? 아, 이거 번거롭네.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의 차이예요? 현대는 배선이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놨는데 같은 회사인데 왜 그런지.
지금 앞 범퍼 다 탈착을 진행한 상태고 팬더 역시도 이렇게 떼낸 상태입니다. 살짝 크라치 났던 부분 퍼티를 바르기 위해서 이렇게 그라인더로 갈아낸 모습이고요. 이 부분도 굉장히 미세하지만 필러 부분도 살짝 갈아낸 모습입니다. 이 문자 외 캐치를 떼어내기 위해서 안에 있는 이런 유리창이랑 도어 트림을 다 뜯어냈어요. 정비 편의성이 현대 차량에 비해서는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현대차를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저도 현대차를 그다지 뭐 어쨌든 간에 펜다는 한번 이렇게 맞춰본 상태이고요. 샌딩 부스로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한 퍼티 그 다음에 도색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퍼티 작업 이후에 서페이서 작업까지 완료된 니로의 모습이고요. 뭐 파손 부위가 심하진 않아서 그런지 퍼티나 서페이서나 양이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퍼티를 먼저 바르고 깎인 부분을 다시 갈아내고 이제 서페이서를 도포를 하면서 도색이 잘 먹게끔 이렇게 준비를 한 상황입니다. 이게 다 마르고 한 번 정도 서페를 더 도포를 한다고 하네요.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갈아내서 도색할 준비를 마치면 저도 추후에 도색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색 준비가 완료된 니로의 범퍼 모습이고요. 도색 부위는 이쪽 범퍼랑 여기에 있는 필러, 문자, 그 다음에 새로 교체될 팬더 이렇게 총 4부분 도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포로 이렇게 다 갈아 놓은 상태고요. 이 차도 저번 카마라와 같은 검정색 차량이죠. 색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도색이 끝난 니로의 모습이고요. 범퍼 부분 아주 깔끔히 도색이 됐고 문짝과 필러 부분도 이렇게 베이스 코트 도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 새로 교체될 펜다 부분도 잘 완료가 됐고요.
여기는 브랜딩 작업을 통해서 색깔을 하나로 이어가야겠죠. 클리어 코트를 도포한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리어 코트까지 완료된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블랙은 유광이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지? 아, 이거 원래 있는 이런 마크. 깜짝 놀랐어요. 이거 먼지 앉은 건 줄 알아서. 네, 먼저 블랙 범퍼 도색이 완료된 모습이고요. 아, 제 얼굴이 여기 비칠 정도로 굉장히 블링블링하게 빛이 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쪽 A필러 부분과 문자 부분도 도색이 완료가 됐고, A필러는 마지막에 클리어 코트 이후에도 또 브랜딩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게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만질 수가 없지만 저는 자꾸 이거 볼 때마다 만지고 싶은 충동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이 문자 부분도 이렇게 깔끔하게 도색이 완료된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새로 교환된 이 팬더 부분도 너무나도 깔끔하고 잘 나왔습니다. 정말 티끌 하나 없는 매끄러운 느낌의 칠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니로의 블랙 차량은 블랙 느낌도 나고 약간 곤색의 느낌도 나고 오묘한 느낌의 그런 블랙 컬러를 띠고 있습니다. 햇빛에서 비춰보면 약간의 남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빛깔도 좀 나는 것 같고요. 멋진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 칠 다 마르고 난 이후에 또 조립하는 과정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캡이 이렇게 다 떼놨는데 왜 휠캡을 다 떼놨을까요? 아, 얼라이먼트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휠캡을 다 떼놓은 상황입니다. 교체될 이 휠캡도 이렇게 도착을 한 상황입니다. 요게 새 거고 요게 스크래치 난 거 선 거죠. 새 거가 블링블링하긴 하네요. 수리가 완료된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환을 진행했던 좌측 휀더와 앞 범퍼의 모습입니다. 이 범퍼는 전체로 커버가 다 교환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그릴이나 이런 몰딩 같은 거는 기존 거를 사용했고요. 요 커버, 그다음에 요 밑에 보시는 요 하단 몰딩, 요것도 새 걸로 저희가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하단, 상단 풀 세트로 교환을 진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펜더죠. 앞 좌측에 있는 펜더도 새 제품으로 교환을 진행했고요. 밑에 달리는 이 몰딩, 이 두 가지 몰딩 다 새 제품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게 휠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휠 커버도 새 제품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판금 처리한 A필러와 문짝은 이쪽 부분에 스크래치가 있었죠. 판금 처리를 해서 복원을 시키고 필러 부분도 브랜딩 작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색상으로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작업을 진행한 상태고요. 웻캐치나 이런 부분은 기존 거를 사용했고 이 플라스틱 몰딩 이것도 새 제품으로 교환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는 사이드 미러도 교환을 됐습니다. 파손이 엄청나게 큰 차량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요구한 대로 수리를 진행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색깔을 한번 보셔야죠. 이 부분은 저희가 도색을 한 부분이고요. 뒷문자 부분은 원래 자체 색상입니다. 검정색이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검정색이 다 똑같은 검정색으로 보여서 색상을 비교해 봤을 때는 매칭률이 거의 99% 이지 않을까. 자, 그리고 단차 부분을 한번 보셔야죠. 이렇게 떨어지는 펜더와 본네트 라인, 그 다음에 헤드램프 라인을 떨어지는 이런 단차 부분, 범퍼와 펜더를 맞대고 있는 라인들, 이런 단차 부분도 수리를 하셨다면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짝. 자, 먼저 창문 잘 내려가는지 확인을 하고요. 사이드 미러 잘 접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왼쪽에 있는 사이드 미러가 위아래로 이렇게 잘 조정이 되는지 위아래 양옆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놀랍게도 와, 평균 연비가 25.1km라고 써있네요. 자, 먼저 라이트 잘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이빔, 좌측 깜빡이, 우측 깜빡이, 비상등, 좌측에 있는 사이드 미러 쪽도 잘 들어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좌측 문짝 판금, A필러 판금, 사이드 미러 교환, 전 범퍼, 좌측 펜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좌측 휠 캡까지 수리가 완료된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차량, 또 다른 사고 부위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